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강화길 작가님의 화이트호스 중 손입니다. 이사는 손 없는 날 하는 게 좋다고 하죠. 그럼 혹시 이 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녀는 이 마을에 살게 된 첫 해에 시어머니에게 손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시어머니는 악귀라고 말합니다. 마을에 들어와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방해하는 년이라고요. 마을에서는 그 손이 없는 날 해콩을 삶아 매주를 빚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해외 근무로 딸 미나와 함께 시골에서 시어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 5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데요. 그 반에는 용우라는 아이와 대진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용우는 이장의 손자이며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은 서글서글한 아이였고, 대진이는 엄마와 떨어져 마을의 일손을 도우며 생계를 유지하는 외할머니와 살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연자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판과는 다르게 용우가 대진이를 몰래 괴롭힌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약속과는 다르게 자꾸만 미나를 낮잠 재웁니다. 그녀는 퇴근 후에도 밤잠을 못 이루는 아이를 돌봐야 했죠. 그녀는 또 낮잠이 든 미나를 깨워 함께 외출을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염소를 발견하죠. 야, 염소야! 멍청아! 여기 좀 봐라! 갑자기 미나가 다리 난간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큰 소리를 냈다. 얘가 왜 이래? 나는 미나를 난간에서 떨어뜨려 놓으며 그만하라고 엄격하게 말했다. 미나는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고집스럽게 앙 다문 입술이 제 아빠와 똑같았다. 다시 피로가 밀려왔다. 제대로 꾸중을 해야 할까? 아니면 어떻게든 달래서 말을 알아듣게 해야 할까? 요즘 나는 자주 이런 고민에 빠졌다. 애가 말을 워낙 잘하다 보니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고 내뱉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들 때가 있었던 것이다. 물론 미나는 자기가 하는 말의 의미를 대부분 알았다. 하지만 전혀 모르면서 그냥 귀에 흘러 들어오는 대로 말할 때도 많았다. 엄마, 이 패브릭은 너무 짜잔하다. 연자네는 너무 촌스럽다. 그치? 아니야? 엄마, 나한테 왜 이렇게 불손해? 갑자기 등 뒤에서 퍽 하는 소리가 났다.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다리 위에는 미나와 나뿐이었다. 찬바람이 목덜미로 밀려들었다. 그때 미나가 말했다. 엄마, 저 염소 틱이다. 뭐? 나는 미나의 손을 확 끌어당겼다. 주변을 둘러봤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나는 아이에게 조심스레 속삭였다. 미나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하지 마. 왜? 나쁜 말이야. 왜? 염소 틱이 아니야? 검은색이잖아. 미나야, 그 말 하지 말라니까? 왜?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속이 울렁거렸다. 이 단어를 오늘 처음 말한 걸까?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 말하고 다닌 걸까? 어린이집에서도 말했으려나? 세상에,
다른 아이들 앞에서도 이 말을 했을까? 누구에게 이런 말을 들은 거지? 나는 눈을 떴다. 혹시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한 말일까? 설마.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이래저래 다소 피곤하게 굴기는 했지만 이런 말을 할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화는 났다. 애를 제대로 돌보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닌가. 마을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데리고 다니니 이런 말을 주워듣게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항상 내가 예민하다고 말했다. 부엌 싱크대를 닦은 행주로 접시와 아이 젖병을 함께 닦고 립스틱이 묻은 입술로 아이 볼에 입을 맞추면서, 그리고 이제는 아이 입에서 이런 말까지 튀어나오도록 내버려뒀으면서 내가 유난스러운 사람이라고? 손 없는 날? 지난 2년 동안 내게는 그런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나는 미나를 더 세게 끌어당겼다. 집에 가자. 그러자 미나가 떼를 쓰기 시작했다. 염소를 더 보겠다고 했다. 바닥에 드러놓을 기세였다. 안 되겠다 싶어 나는 아예 미나를 안아들었다. 아이가 내 품에서 발버둥을 쳤다. 그러다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다.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아이를 가르치는 일을 배웠고 그 일을 하고 있고 또 내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나는 아이들을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훨씬 많았다. 미나가 내 등 뒤를 향해 말했다. 엄마, 저기에 튀기가 있다니까? 명치 아래 꽉 박힌 무언가가 터질 듯 움직였다. 나는 미나를 내려놓았다. 아이에게 거의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 순간 뒤에서 어떤 시선이 느껴졌다. 이번에는 분명했다. 누군가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다리 저편, 5걸음도 안 되는 곳에서 낯익은 얼굴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언제 저곳에 와 있었던 걸까?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가 이쪽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나를 불렀다. 선생님. 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용우야. 이제 집에 가니? 네. 용우의 목소리가 유독 차갑게 들렸다. 미나와 나의 대화를 다 들은 걸까? 들었다면 어디서부터 들었을까? 염소? 검은색? 아니면... 나는 용우에게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어서 집에 들어가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미나를 다시 안아들었다. 앞을 향해 빠르게 걸었다. 다행히 미나는 이번에는 조용히 내 품에 안겨 있었다. 골목으로 들어가기 전 나는 슬쩍 뒤를 돌아보았다. 용우는 여전히 다리 위에 서 있었다.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 나는 더 빨리 걸었다. 아이에게 속삭이면서 미나야, 아무 말도 하지 마.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 김미영, 미친년. 화장실에 그 낙서가 적혀 있던 날, 대진이가 혼자 따로 찾아왔다. 그 애는 자기가 그 말을 썼다고 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고 했다. 나는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아이가 돌아선 순간 나는 대진이가 다리를 절뚝거리는 걸 보았다.
나는 대진이를 불러 세웠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아이는 내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학교 계단에서 혼자 굴렀다고. 실수였다고. 정말이니? 네, 정말이에요. 용우 엄마는 베트남에서 왔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용우를 떠올리며 불안해합니다. 자신이 그런 말을 아이에게 가르쳤다고 오해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학교에 소문이 도는 건 아닐까. 그러나 그녀의 속내를 모르는 시어머니는 연잔의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말이다. 네. 연자네가 이상하다. 나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돌렸다. 그럼 그렇지. 또 연자네 이야기였다. 하루 이틀 들은 험담이 아니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는 뻔했다. 골치가 아팠다. 용우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불안했다. 그 애가 집에 가서 무슨 말을 하지는 않았을까? 혹시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건 아닐까? 그 애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선생님 딸이 그런 말 하는 걸 들었다고. 선생님이 가르친 말이 분명하다고. 그러면 학교에 소문이 날 테고 거울에 또다시 글자가 적히겠지. 김미영, 미친년. 미나는 어디서 그 말을 들었을까? 아니, 대체 누가 그런 더러운 말을 입에 담는단 말인가?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연자네가 자꾸 헛소리를 한다. 네, 듣고 있으면 아주 민망스러 죽겠다. 네, 이장님 얘기를 자꾸 이상하게 하고. 그래요?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가 불쑥 고개를 들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던 대진이의 얼굴이 떠올랐던 것이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아주머님이 뭐라고 하시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술술 말을 시작했다. 이장은 연자네를 너무 자주 불렀다. 막상 가보면 이장은 일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계속 차를 권하고 대화를 시도했다. 연자네는 짜증이 났다. 바빠 죽겠는데 왜 이러나. 그러던 지난달이었다. 이장이 연자네를 또 불렀다. 집에 가보니 식구들은 모두 일을 나가고 아무도 없었다. 이장만 있었다. 또 차를 권하기에 연자네는 바빠서 가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이장이 미소를 지으며 매주 사업장에 관리자가 한 명 더 필요한데 그 일을 상의하고 싶다고 했다. 연자네는 어쩔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이장이 자리에 앉은 채 하얀 봉투를 내밀었다. 지난달 도와준 품삯인데 조금 더 넣었다고 했다. 연자네는 두 손으로 봉투를 붙잡고 이장의 맞은편에 멍하니 앉았다. 이장이 이런저런 말을 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연자네가 힘없이 대답하는데 이장이 좋은 과자가 들어오는 걸 잊고 있었다며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났다. 성큼 연자네 등 뒤로 걸어갔다. 그녀 뒤에서 서랍장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공기에 먼지가 섞여들며 텁텁한 내음이 콧속으로 간질간질 스며들었다.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았다. 연자네는 숨을 참았다.
그때 이장이 뒤에서 연자네를 끌어안았다. 세상에! 나는 중얼거렸다.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다. 아휴, 그러게 말이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다. 거들먹거리면서 말하는데 아주 볼 수가 없었다. 시간만 더 있었으면 아주 온종일 말할 기세더라. 네?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야기에 나는 깜짝 놀랐다. 시어머니는 지금껏 뭘 들었냐는 듯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빠르게 말을 이었다. 연자네는 자신이 이장을 꽉 잡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꺼낸 거라고, 주제를 모르는 여편네라고 했다. 이장님이 불쌍해서 잘해주는 줄도 모르고 어디 감히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 했다. 그렇게 말을 이어나가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반짝거렸다. 신이 나 보였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님, 이 이야기 다른 분한테도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죠? 시어머니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떠올랐다. 순간 나는 눈치챘다. 아직은 그러지 않았지만 연자네가 얼마나 황당한 여편네인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다닐 생각이었다는 것을. 나는 시어머니를 달래듯 말했다. 어머님이야 이장님을 워낙 신뢰하니까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펄쩍 뛰며 자기가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이겠냐고 대꾸했다. 나는 확인하듯 조심스레 다시 물었다. 그런데 어머님, 아주머님이 정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건 확실해요? 시어머니는 결국 버럭 목소리를 높였다. 넌 내 말을 항상 어떻게 듣는 거냐? 그러고는 짜증스럽게 덧붙였다. 너는 그 여편네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른다. 시어머니는 연자네 험담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이장님이 일손이 필요할 때마다 연자네를 자주 부른다는 이유에서였죠. 연자네를 항상 조심스럽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잔뜩 겁먹어 있던 대진이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매주 빚는 날 결국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매주 빚는 날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실 여름에 한 번쯤 강화길 작가님의 책을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어느새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네요. 강화길 작가님의 간결한 문장은 이야기의 속도감을 높여주고 글에서 주는 묘한 긴장감은 몰입도를 높여줍니다. 여름에 읽는 단편으로는 제격이죠. 아직 작가님의 글을 접해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저는 단편집을 추천해드리는데요. 특히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괜찮은 사람과 화이트 호스는 작가님의 개성을 느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책을 소개해드릴게요.